1억에서 10억까지 현실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 1억에서 10억을 모으는 건 정말 큰 도전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적절한 계획과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1억에서 10억까지 돈을 모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계획적인 투자로 부를 키운 사례. 첫 번째 사례는 30대 초반에 1억을 모은 후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불린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원래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그 돈을 5년 동안 모아서 1억을 만들었어요. 그 후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샀죠.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김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고 그 아파트를 팔고 다시 경기도의 상업용 건물에 재투자했어요. 그 덕분에 현재 김 씨는 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 씨가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정적인 자산을 기반으로 천천히 자산을 불렸다는 점이에요. 부동산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2. 사업을 통한 부축적 사례. 두 번째는 창업을 통해 10억을 모은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20대 초반에 소자본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작 몇 백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남다른 감각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한 덕분에 점차 매출이 상승했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씨의 쇼핑몰은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 더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고객층을 넓혔어요. 그 결과 불과 5년 만에 그의 자산은 10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꾸준히 성장시키고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해 자산을 늘렸다는 것이에요. 3. 절약과 주식 투자로 10억을 달성한 사례. 세 번째는 절약과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린 박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꾸준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는 1억을 모은 후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했고 점차 시장을 분석하며 성장주에도 투자하게 되었죠. 특히 박 씨는 특정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었는데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의 주식 가치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저축과 현명한 투자를 병행한 덕분에 10년 만에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죠. 이처럼 투자에는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며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더 구체적으로 각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에서 10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실질적인 단계들이 필요했는지 각 사례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계획적인 투자로 자산을 증식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1억을 모을 때까지 철저하게 지출을 관리했어요. 그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통장 쪼개기를 했어요. 생활비, 고정지출, 저축, 그리고 비상금 통장으로 구분한 후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저축 금액을 떼어냈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저축을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됐습니다. 김 씨는 돈을 모으면서 처음으로 1억이 되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전문가의 세미나에 참여하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그가 투자한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였어요. 당시에는 대출을 일부 활용했지만 신중하게 계산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했죠. 김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을 단기간에 팔지 않고 시장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때 김 씨는 꾸준히 기다렸고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뛰었죠. 이후 그는 이 자산을 발판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재투자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큰 사업으로 키운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초반에 매우 작은 규모의 자본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이 쇼핑몰은 그가 대학 시절 알바로 벌었던 돈과 부모님에게서 빌린 500만 원으로 시작했죠. 처음엔 소규모로 여성 의류를 판매했는데 초기에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씨는 트렌드를 분석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패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했고 그에 맞춰 제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주목한 건 SNS 마케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죠. 이 씨는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쇼핑몰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경쟁력을 높였어요. 수익이 발생하자 그는 바로 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했어요. 상품군을 확장하고 마케팅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했죠.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수요가 급증했어요. 이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많은 상품을 준비해 고객들이 원활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이 씨의 쇼핑몰은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게 되었고 그가 보유한 자산은 10억 원 이상으로 성장했죠. 3. 절약과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린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돈을 모으기 위해 소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은 도시락을 싸고 다녔고 옷이나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도 중고품을 주로 이용했어요. 또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교통비도 절약했죠. 이렇게 철저한 절약 생활을 통해 박 씨는 월급의 60% 이상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억이 모이자 박 씨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위험성이 큰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에 조금씩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고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했죠. 몇 년 동안 배당금과 주가 상승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얻던 박 씨는 시장의 흐름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 씨는 IT나 헬스케어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도 투자를 시작했어요. 특히 박 씨가 투자한 한 IT 기업은 급성장해 그의 주식 가치가 2배로 뛰었어요. 이런 식으로 박 씨는 꾸준히 자산을 불리며 10년 만에 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었죠. 구체적인 팁?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은 첫째,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극대화하는 습관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둘째, 꾸준한 투자입니다.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큰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것이 중요하죠. 셋째, 꾸준함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큰 자산을 모으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산을 관리해 나간다면 1억에서 10억까지 모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꿈꾸며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30년, 40년을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성과는 고스란히 퇴직이라는 낯선 단어 앞에 무너져버리고 갑자기 빈자리를 채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적 안정은 갑자기 끊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노후의 빈곤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은퇴 후 우리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꿈꾸던 은퇴의 끝자락에서 막다른 길에 선 채 절망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은퇴 후 절벽 끝에 선 인생 노년의 비참한 현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쉬면서 즐길 날이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일해온 만큼 은퇴 후에는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더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이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불안정.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이나 연금 혹은 개인저축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의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례 1. 정년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은 분입니다. 퇴직 후 첫 1년은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었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인 낚시와 여행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받은 연금과 개인 저축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해졌고 갑자기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몰려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매일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그에 대비할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 관리와 추가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2. 건강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건강은 노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회사 일에 치이지 않으니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자유 시간에 건강 문제로 인한 고민이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사례 2. 퇴직 후 건강 문제로 인생이 바뀐 박 씨. 박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한 후 퇴직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몇 달 뒤 그는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활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의 꿈은 점차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 여행을 떠나는 대신 병원을 자주 오가야만 했습니다. 박 씨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은퇴 후에 건강 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체력적으로 더 많은 제약을 겪게 되므로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운동이나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이 들면서 더욱 힘든 일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3. 사회적 고립 외로움이 찾아온다. 은퇴 후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와 함께 오는 또 다른 큰 문제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관계들이 끊기게 됩니다. 그 결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사례 3. 퇴직 후 고립감을 느낀 이 씨. 이 씨는 오랜 시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퇴직 후 그는 급격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에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그의 삶은 고요한 일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자녀들은 바빠서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너무 외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퇴직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혼자 살게 되면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 삶은 더 비참해진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이제 퇴직하고 여유롭게 살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과 건강관리, 재정 계획과 사회적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절벽 끝에 선 인생 노년의 비참한 현실. 은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순간입니다. 30년, 40년을 열심히 일해온 후 이제 자유롭게 쉬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죠.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며 살아왔던 분들이 퇴직 후 갑자기 마주하는 빈자리는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쉬면서 여유롭게 살자는 기대가 빈곤, 고립, 불안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물리면서 많은 이들이 그 후의 삶에 대한 큰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준비가 없으면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정.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합니다. 대개 퇴직금이나 연금, 저축을 통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의 자금으로 과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은퇴 후에 수입원이 고정되면 좋겠지만 연금만으로 생활을 지속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무시한 채 은퇴를 준비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1. 김 선생님의 경제적 위기. 김 선생님은 35년간 공교육에 몸담고 계셨습니다. 퇴직 후 그동안 열심히 모은 연금과 저축으로 여유로운 삶을 꿈꾸셨죠. 그러나 퇴직 후 첫 몇 년은 예상과 달리 급격히 살림이 빠듯해졌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을 꾸려가긴 힘든 상황이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수리비용 등 자주 지출이 발생하며 김 선생님은 점점 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자신도 모르게 외부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자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의 첫 몇 년은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저축과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꾸준히 자산을 관리해 나가야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문제와 노후 생활에 밀접한 관계.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업무에 치여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리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례 2. 박 씨의 건강 문제. 박 씨는 35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한 후 퇴직하여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여러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가벼운 운동도 하기 어려웠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생활이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가 꿈꾸던 여행이나 취미 생활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의 경우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지만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그만큼 힘든 일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면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은 은퇴 후 빈번하게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사례 3. 이 씨의 사회적 고립. 이 씨는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많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퇴직 후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결국 점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모두 각자의 삶에 치여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퇴직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씨처럼 은퇴 후 갑자기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만 퇴직 후에는 그 관계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립감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모임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은퇴 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건강관리와 사회적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 은퇴 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나 자산관리,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저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노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즐기기 위한 준비. 은퇴 후의 삶은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취미를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만큼의 준비가 없다면 빈곤, 고립,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없는 은퇴 후의 삶은 상상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건강적, 사회적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준비에 힘써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판검사 출신 58세, 은퇴 후 택배 상하차, 충격적인 현실. 서론. 명예로운 직업, 그러나 은퇴 후엔? 한때 법정에서 정의를 외치던 판검사가 은퇴 후 택배 상하차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믿어지는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연봉도 높은 직업이지만 은퇴 후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 직업이면 노후는 탄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판검사뿐만이 아니다.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은퇴 후에는 생계를 위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수입에 익숙해져서 씀씀이가 크고 퇴직 후에도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면 얼마 안 가 자금이 바닥난다. 게다가 직업적 특성상 5060대 이후에 새로운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에는 편하게 살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한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맞이하면 현실은 그 기대를 배신한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1. 58세 전직 판검사, 은퇴 후 택배 상하차를 하게 된 이유. 어 씨는 30년간 법조계에서 일하며 승승장구했다. 판사로 시작해 검사로도 일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명망 높은 인물이었다. 월급도 많았고 지인들에게 난 은퇴해도 걱정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나 정년 퇴직 후 현실은 달랐다. 높은 월급에 맞춰 살다 보니 씀씀이가 컸다. 대형 아파트, 수입차, 해외여행, 자녀 유학 등으로 지출이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크게 줄었다. 공직자로 오래 일했지만 별다른 재테크나 사업을 하지 않았다. 막상 퇴직하니 경제적으로 의존할 곳이 없었다. 법조인 네트워크가 있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시도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력이 부족해 실패했다.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였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절대 이런 일 안 할 줄 알았다던 그가 은퇴 후엔 새벽마다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고 있다. 교훈: 명예와 직업이 노후를 책임지진 않는다. 은퇴 후의 삶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생계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2. 55세 전직 대기업 임원, 퇴직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B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임원까지 올랐다. 연봉이 2억 원이 넘었고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돈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퇴직 후 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었지만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다.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퇴직금의 대부분을 날렸다. 나이 들고 나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30대, 40대 때 퇴직 후를 고민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교훈: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씀씀이를 조절하고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3. 60세 전직 의사, 노후 자금 부족으로 대리운전. C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다. 수십 년간 환자를 돌보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은퇴 후 그는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병원 운영으로 번 돈은 많았지만 은퇴 후에도 매달 고정 지출, 사무실 임대료, 보험료, 생활비 등이 너무 많았다. 의사라는 직업적 자부심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의사로만 일하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개업은 어려워졌다. 자녀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 지원으로 인해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며 씁쓸해했다. 교훈: 아무리 고소득 전문직이라도 은퇴 후에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은퇴 후 생존을 위한 3가지 필수 준비. 이제 우리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보자. 1. 씀씀이를 줄이고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기. 수입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 은퇴 후에도 무리한 지출, 고급 자동차, 비싼 주거비, 과도한 여행 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 은퇴 전에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기. 직장을 다니면서 연금, 배당주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 등 수입원이 꾸준히 생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고소득일수록 이 점을 간과하기 쉽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3.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미리 경험해보기.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에 실패한 이유는 영업 경험 부족 때문이다. 직장에 다닐 때부터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 강의, 컨설팅, 글쓰기 등을 경험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이런 일 안 해도 되라는 자만이 가장 위험하다. 마무리: 당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판검사, 대기업 임원, 의사처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도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 한창 일할 때는 이런 현실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은퇴 후가 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은퇴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돈이든 일이든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나 택배 상하차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나는 과연 안전한가? 지금 이 순간부터 고민해보자. 준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노후의 건강과 노동 가능성. 우리는 흔히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건강과 노동 가능성이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고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득 창출 기회가 사라진다. 특히 50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뇌기능 저하, 만성질환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자. 1. 은퇴 후 삶을 위협하는 근감소증과 노동능력 상실. 근감소증 SARCOPENIA는 40대 이후부터 매년 12%씩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이는 노동 능력과 직결된다. 근육 감소가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 노동 가능 기간 단축.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면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근육이 줄어들면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조차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낙상 및 골절 위험 증가. 노년기에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심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대사질환 증가. 근육량이 줄면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근육 자산을 키워라. 근력 운동 필수주. 23회 이상 중강도 이상의 근력 운동 스쿼트, 데드리프트, 플랭크 등을 실천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50% 이상 낮다. JAMA 인터널 메더선 2017. 단백질 섭취 유지. 하루 체중 1kg당 1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 60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 걷기, 수영, 사이클 등의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준다. 2. 퇴직 후에도 뇌 건강이 경제적 자립을 결정한다. 은퇴 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면 신체뿐만 아니라 뇌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기억력 저하, 의사결정 능력 감소, 감정 조절 능력 저하 등은 경제적 판단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뇌 기능 저하가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 잘못된 재정 판단. 금융 사기를 당하거나 비효율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진다.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력 저하.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면 학습 능력이 중요하지만 뇌 기능이 저하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사회적 고립. 뇌 기능 저하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해마를 활성화하라. 새로운 학습, 지속,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활동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더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다. 명상과 수면 관리.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직결된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유지해야 하며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중해식 식단 실천. 뇌 건강을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 올리브유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15년 미국 신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 3.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 관계.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관계도 필수적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인간관계가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들면 우울증, 외로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이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 우울증 및 치매 위험 증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지속될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60% 증가한다. ALGHIMERS 앤드 디멘시어 2019 삶의 만족도 감소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삶의 의미를 잃기 쉽고 우울감이 높아진다. 경제적 기회 상실 은퇴 후에도 인맥이 유지되면 새로운 직업이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경제적 기회도 줄어든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라. 공동체 활동 참여, 봉사활동, 동호회, 취미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은퇴 후 세컨드 커리어 준비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마무리 은퇴 후에도 건강한 노동이 가능한가? 우리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가? 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일을 할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건강해도 은퇴 후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은퇴 대비책이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 뇌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를 실천하자.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준비된 태도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개 젊은 시절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꿈꾸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 즉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1억 원에 달하는 전문직 종사자라도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하면 결국 삶의 기반을 잃고 월세 못 내고 무너졌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그 후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제목에서 언급된 60세 은퇴 변호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때 고소득을 자랑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일지라도 체계적인 재무 계획과 은퇴 준비가 없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 전까지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투자 및 저축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은퇴 후에는 급격하게 바뀌는 생활 패턴과 지출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 고소득의 덧 계획 없는 성공의 그림자. 먼저 첫 번째 사례로 김민수 변호사 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젊은 시절부터 법조계에 몸담으며 빠르게 승진하고 연봉 1억 원을 훌쩍 넘기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한 나머지 은퇴 후의 생활 준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회초년병 때부터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면 충분히 잘 살 거야 라는 자신만의 확신으로 무리한 소비와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택 구매 대신 고급 아파트의 전세를 선택하고 투자 대신 안락한 소비 생활에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는 예전의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려 했지만 연금이나 저축이 부족해 결국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보여줍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이 있더라도 은퇴 후의 생활비, 인플레이션, 의료비 등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감안한 철저한 재무 계획이 없다면 실패한 은퇴라는 악몽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중년의 재정 위기 준비 없는 은퇴가 남긴 상처. 두 번째 사례는 의사 박모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0대 중반까지 환자들을 위해 헌신해온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의 수입은 안정적이었고 가족의 생활도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 씨 역시 은퇴 준비에 있어 나중에 생각하자는 미루기의 늪에 빠졌습니다.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만큼 그는 늘 바쁜 업무에 치여 재무 관리보다는 환자 케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전에 충분한 연금이나 투자,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채 60세를 맞이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와 예상치 못한 치료비 부담이 겹치면서 재정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의료진 특유의 자부심과 성공 스토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전혀 없다는 현실 앞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우리가 은퇴 준비를 미루면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전문직 종사자라도 내가 일하는 동안만큼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재무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3. 안정된 직업. 그럴듯하지만 함정은 있다. 세 번째 사례로는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이씨 가명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흔히 안정된 직업이라고 여겨지지만, 이씨 역시 은퇴 후 준비 부족으로 고심 끝에 월세 생활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씨는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월급과 연금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복지 체계가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그의 연금 제도는 점점 축소되고, 실제 생활비는 오히려 빠르게 상승하는 현실과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는 충분한 준비 없이 남은 생애를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감에 안주하다 보면 은퇴 후의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라는 명분에만 의존하다 보니 실제 생활에서는 계속해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연봉이나 직업의 안정성만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의 성공이나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은퇴 준비와 재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와 미래 지출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여러 분야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의 생활비, 의료비, 여가, 생활비 등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미리 계산해보고 이를 토대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비 습관과 생활 패턴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은퇴 준비는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꾸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작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진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잃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미리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사회봉사, 새로운 공부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미리 찾아두면 은퇴 후에도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연봉 1억 변호사, 60세 은퇴 후 월세 못 내고 무너졌다. 는 제목 뒤에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진지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위기를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아무리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업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한 준비가 없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비슷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퇴 준비와 재무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실행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불안정한 미래 대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갑시다. 이제까지 소개한 사례들처럼 아무리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직업이 있다고 해도 미래라는 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미래를 위한 다각도의 준비, 그 시작은 나를 돌아보는 것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면서 쌓은 경력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하면 쉬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현재의 소비와 생활에만 몰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김민수 변호사, 박모 씨 의사, 그리고 오랜 공무원 이 씨의 사례는 아무리 안정된 직업이라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의 삶에 집중하느라 미래를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준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재무계획 다각도로 자산을 분산 투자하자. 재무계획의 핵심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한 가지 투자처에 모든 자산을 맡기는 것은 경제 위기나 시장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김민수 변호사 사례처럼 단기적인 소비와 고급 생활만을 추구했다면 결국 은퇴 후에는 큰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 및 채권 투자 주식 투자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채권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등 위험 분산을 위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과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나 개인적인 위기에 대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세요. 실제로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던 한 직장인은 매달 일정 금액을 여러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년 한 번씩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습관이 은퇴 후에 큰 불안을 덜어줬다고 말하더군요. 2. 생활 습관과 소비 패턴 작은 습관이 미래를 바꾼다. 재무 계획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소비 관리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소비 패턴은 단기적으로는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퇴 후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출 점검 매달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기르세요. 합리적인 소비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안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세요. 소비 패턴 변화 예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기던 사람이 은퇴 후를 위해 조금 더 절제된 소비 패턴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친구는 젊은 시절에는 명품과 고급 식사를 즐겼지만 50대 중반부터는 생활비를 절약하고 재무 계획에 충실한 결과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게 어렵지만 그 변화가 결국 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3. 건강관리와 정신적 준비 노후의 삶은 몸과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관리와 정신적 준비 역시 큰 몫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은퇴 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도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신적 안정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참여,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은 은퇴 후 자신이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역 미술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처럼 건강과
정신적 준비는 어떤 재무 계획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외부의 도움도 두려워 말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와의 상담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더욱 체계적인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 사례로 어느 직장인은 매년 재무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해 조언을 받으면서 경제 위기에도 큰 타격 없이 은퇴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과 투자 전략을 선택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때로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안정을 만든다. 여러분, 연봉 1억 변호사, 60세 은퇴 후 월세 못 내고 무너졌다는 극적인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동시에 내일의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메시지입니다. 돈이 많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졌다고 해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맞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무 계획, 소비 습관 개선, 건강 관리, 그리고 정신적 준비까지 모든 요소들이 모여야만 진정한 안정된 은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다양한 투자에 도전해 보세요.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세요.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검진을 생활화하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새로운 취미나 사회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들여 보세요.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와 변화가 내일의 큰 안정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은퇴, 그리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리라 믿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